앞에 핸드폰 빨리 찍으세요. 자, 자영업 화이팅! 원내대표 정종표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주신 정부 관계자 그리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대표하는 각 협회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당정협의회에서는 자영업의 성장과 혁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국내 자영업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논의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자영업의 위기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국내 자영업자는 600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0%가 넘습니다. 사실상 자기 고용 노동자를 할 수 있는 영세 자영업자가 400만에 이릅니다. 이 많은 자영업자가 비좁은 시장에서 경쟁을 벌이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기업 골목 상권 진출이 늘어나고 온라인 쇼핑 등 전자상 거래가 급증하는 것도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구조적인 요인입니다. 자영업이라고 하면 생존경제, 구조조정과 같은 이미지로만 떠오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우리 민주당은 지금까지 4차례의 자영업 대책을 통해 시급한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주력해왔습니다. 지난 9월에는 야당을 어렵게 설득해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했습니다. 자영업자에 대한 일자리 안정기금을 확대하고 사회보험 부담도 덜어주었습니다. 또한 카드 수수료도 인하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제로 페이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대책만으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당정 협의를 통해 자영업의 생태계를 바꿀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자영업에서도 혁신과 성장이 일어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국적으로 혁신 상권을 조성하고 온라인 상거래 대응 역량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 자영업자를 위한 전용 상품권을 대폭 확대하고 상가 보증금과 카드 수수료 부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자영업자를 위한 사회 안전망도 더욱 두텁게 확충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만들려고 하는 나라는 다 함께 잘 사는 포용 국가입니다. 오늘 당정 협의를 통해 어렵고 힘든 자영업자 대신 잘 사는 자영업자가 많이 나올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정부 여당은 자영업자들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수 발언을 이어가기 전에 정부직 참석에서 두 분이 빠지셨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 최기하 사무처장이 모셨습니다. 그리고 금융위원회 박정주 사무처장이 모셨습니다. 이어서 남인순 민생연석회의 최고위원을 발언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민생연석회의를 맡고 있는 최고위원 남인순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홍명표 원내대표님으로 김태년 정책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홍정화 압중기부 장관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해 주신 일자리 수석 정태호 수석님과 또 우리 산자위원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오늘 그 종합대책에 있어서 가장 주목할 점은 소득주도 성장의 주체로서 이 자영업에 대한 정책 지원을 그동안 저희가 여러 차례 발표를 했는데 오늘 아마 그 내용들이 여러 가지 종합화돼서 성장 혁신 종합 정책으로 마련하게 되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단체들은 그동안 민생연석회의에서도 함께 참여해주신 많은 단체들이어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뵙게 돼서 반갑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취업자의 25%가 자영업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영업자와 임금 근로자의 소득 격차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한 정부 지원 정책들이 있었습니다. 카드 수수료 인하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편의점들에 대한 어떤 어려운 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들을 민생 연속회에서 그동안 마련을 해왔었습니다. 그렇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대형마트라든가 복합 쇼핑몰로 인해서 이런 대자본의 진출이나 또 인터넷 쇼핑몰, 홈쇼핑 등으로 인해서 어떤 새로운 어떤 형태의 시장들이 출현하게 됨으로 인해서 가계 수도 감소와 또 내수 경기의 어떤 침체 등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 자영업의 위기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네 차례의 자영업 대책을 발표하고 또 현장의 시급한 문제들을 해소하는 데 주력을 했고요. 아마 오늘 담게 될 내용들에는 그동안의 발표된 내용들 중에서도 특히 이제 대규모 점포에 대한 입지 영업장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 발전과 개선 추진이라든지 아니면 지역화폐에 대한 어떤 18존에 대한 발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이 담겨 있어서 좀 주목할 내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민생연속회의에서도 자영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당면, 현안 문제 해결에 있어서 함께 늘 소통하면서 현장에서 실질적 도움이 되는 그런 방안들을 마련하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네, 오늘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김태현 정책위의장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당정 업계 협의에 참석해 주신 홍명학 장관님을 비롯한 관계부처 차관님들 그리고 자영업 소상공인 단체의 회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주요 정책을 협의하고 발표를 할 때는 당정 또는 당정청 회의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최초로 업계의 대표자분들과 함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정책은 현장에서 만들어져서 현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회의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당은 물론 정부와 업계에서도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지금까지 자영업, 또 소상공인을 위한 종합대책을 4차례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 발표한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과 편의점 자율협약도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책입니다. 지금까지 발표한 대책들을 통해 현장에 시급한 경영 애로사항들은 상당 부분 해소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 확대, 신용카드 매출세 공제 등 세제, 가맹점 공정거래 조치 등 상당수의 정책들이 내년부터 시행이 되면 그 효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자영업자가 성장과 혁신을 통해 함께 잘 살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와 같은 문제 인식 하에서 자영업의 성장과 혁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자영업을 독립적 정책 영역으로 체계화하고 자생력 있는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를 갖고 이번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이번 대책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8개 협회 그리고 단체 관계자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만든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당에서는 오늘 논의하고 발표할 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정부는 대책의 이행 상황을 현장에서 계속 점검하면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논의를 통해 확정된 대책에 대한 발표는 이곳에서 하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중앙회 2층 중회의실에서 중기부에서 별도로 마련된 자리에서 홍종학 중기벤처부 장관님과 몇 개
대표님들, 회장님들께서 함께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홍성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입니다. 이른 아침에 재원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함께해 주신 홍영표 원내대표님, 김필현 정책위원장님, 또 남인순 최고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부처 차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대책을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해 주신 최순교 회장님, 하현수 회장님, 재발창균 회장님, 최영희 회장님, 강기홍 회장님, 우리 조중목 회장님, 김성민 회장님, 또 이호준 위원장님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자영업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밀화, 또 비용 증가, 양극화 이런 구조적 요인과 함께 대형화, 정보화, 세계화 등 외부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9년간 가계소비 지출이 200조 원 조금 넘게 늘었다면 이런 것에 의해서 증가한 비용이 100조 원이 넘습니다. 그만큼 자영업자의 몫이 줄어들었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에 자영업자가 성장하고 혁신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위한 근본적인 정책 청사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여러 협단체와 함께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책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첫째, 자영업을 독립적 정책 영역으로 규정하여 지원 체계를 구축하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취업자 25%인 자영업자를 독립적인 정책 대상으로 설정했다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둘째, 자영업자와 함께 만든 자영업 대책입니다. 자영업 협단체가 단순한 정책 건의자가 아니라 정부와 함께 과제를 발굴하고 고민하여서 마련하였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영업 현장의 목소리를 대책 수립 단계부터 반영하기 위해서 자영업 협단체 및 정부로 구성된 현장 소통 TF를 운영하고 5차례의 심층 토론을 진행한 결과 오늘의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셋째, 자영업자의 성장과 촉진에 혁신에 초점을 두는 종합 대책입니다. 자영업자가 성장하고 혁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역량을 높이는 정책에 집중하였습니다. 넷째, 장기적 시야에서 중장기 정책 청사진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장기적 시야에서 창업, 성장, 재기, 생애 주기별 자생력 있는 생태계 조성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그동안 4차례에 걸친 대책을 통해서 총 146개의 세부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한 바 있습니다. 우리 홍영표 대표님께서 지적하신 바처럼 일자리 안정자금이나 사회보험료, 근로장려금 등 11조 원 규모의 직접 지원을 하고 있고요. 카드 수수료 우대 구간을 매출액 30억 원까지 일시적으로 확대해서 1조 4천억 원의 비용 부담도 덜어드렸습니다. 임대료 인상 상한선을 5%로 낮췄고 계약갱신 청구 기간도 10년으로 늘렸습니다. 정책금융 6조 원을 추가로 공급해서 자영업자가 저금리의 자금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무원 맞춤형 복지비에 오늘의 상품권 지급 비율을 30%로 높였고요. 구내식당 의무 휴일제도 확대해서 지역상권 매출도 늘렸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완화하는 등 사회 안전망도 확대했습니다. 또 오늘 서울시, 부산시, 경남에서 제로페이 시범 서비스가 시작합니다. 앞으로 제로페이가 명실상부한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 여러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지난 13일부터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하고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공동사업도 지원하겠습니다. 이러한 지금까지 대책에 더해서 오늘 종합대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자영업자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오늘 청사진에 기반해서 추가 대책을 계속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가지 복지 정책, 경제 정책이 모두 그 목적은 하나, 서민 경제가 잘 되게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제가 성장하면서 대기업들은 많은 수익을 냈지만 그 혜택이 서민 경제에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양극화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살아야 한국 경제가 살아납니다. 정부는 이번 자영업자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시작으로 자영업자를 정책 대상으로 확고히 하고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서 함께 잘 사는 혁신적 고용국가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 검토해서 대책에 추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자영업 협단체와 계속 소통하면서 부족한 부분도 또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 수석님의 발언 있겠습니다. 일자리 수석 정태호입니다. 지난 9월 10일부터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계 대표님들과 또 추천해 주신 전문가님들 또 우리 관련된 부처에서 TF를 구성해서 이번에 소상공인 자영업 성장 혁신 대책을 이렇게 발표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정말 많은 고생들을 해주셨고 또 오늘 같은 결과를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미 앞서 여러분들께서 말씀드렸는데 이번 대책은 자영업을 단순한 정책의 그러니까 지원 대상이 아니라 국가적인 어떻게 보면 산업 영역으로서 정책의 사회화를 가하는 그런 방향에서 논의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대책의 제목도 자영업 성장 혁신 대책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발표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대책은 저희 청와대하고도 계속 논의를 같이 해왔던 사안이기 때문에 청와대 차원에서도 적극 잘 실천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오는데 우리 당과 정부와 또 전국의 대표님 또 전문가님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오늘 논의하는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 마련에 함께해 주신 우리 업계 대표장들의 말씀을 간단히 듣겠습니다. 먼저 최승재 소상공인 연합회장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연합회장 최승재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청와대, 정부, 여당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듣고 혁신과 성장을 대책을 마련하는 경우는 사실 전례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소상공인은 경제적 주체로서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의미를 한다고 생각해서 소상공인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우리 홍영표 원내대표님께서 몇 번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구조적, 다개미적, 생태계라는 말씀을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대책은 사실은 지금까지의 어떤 시적인 지원이 아니라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결과가 나왔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큰 저희한테는 앞으로의 희망을 갖는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 대통령님께서도 소상공인 국제적인 사업 영역으로 보완다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한 독자성과 중요성을 강조한 정책이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소상공인들이 이제 공정하게 경쟁하면서 혁신하고 경쟁할 수 있는 기틀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오늘 그 정책이 한 번에 모든 걸 다 배불리라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방향성이 맞는다는 측면에서는 소상공인들이 충분하게 저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임금 인상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부분이 조금 내년에 충격이 올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내년에는 구체적인 정책이 좀 가미가 된다면은
저희가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또 그런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도 좀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당정청 협의에서 이번에 마련한 대책이 소상공인들의 사회적 경제적 책임을 알 수 있는 기틀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돈 많이 벌어서 근로자들 월급도 좀 많이 주고 그럴 수 있는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게끔 자영업자 소상공인 책임을 다하겠다는 약속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런 정책이 나오기까지 고생하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제갈창균 한국외식업종합위원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외식업종합위원회 제갈창균입니다. 2018년 무술년이 저물어가는 즈음에 정부 자영업 대책 협의회에 참석하게 된 해모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예식산업 300만 종사자를 2019년 기해년에는 우리 국민경제가 고난과 역경이 희망으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사실 자영업의 바탕에는 셀러리맨과 자영업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소기업과 자영업, 자영업과 자영업자와 소비자, 연합조직과 사업단체, 업종별 사업자 단체 간 정부 관계 부처 간에 매우 복잡한 갈등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경제 중간부와 하부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자영업 문제를 컨트롤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 벤처로 승격되고 청와대 내에 자영업 비서관이 생긴 것은 자영업자를 한 사람으로서 매우 기대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영업계는 계속 날개없이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식업은 매일같이 휴폐업 현상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자영업의 비극이 빠른 시일 내에 종료되고 활기찬 비상이 다가오기만을 박수고대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영업을 뛰고 있는 저는 영업자의 생존권 문제는 호수 낳는 출렁거림이 아니라 바다의 거대한 파도가 되기 일보 직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들어오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정부의 자영업 대책이 종합적인 관점에서 설계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업종별로 다양한 현실과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세심함을 정책에 반영할 때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자영업자 중에서도 예식업에 대한 정부 지원은 식품산업을 주관하는 농식품부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배려와 예산적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